그 절벽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큰 절벽에 지금 온통 산이 불타고 있죠,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여기는 산이 불타는데 여기는 벌써 불타는 걸 이제 슬슬 멈췄습니다. 불이 다 꺼져가네요, 그죠? 자, 다들 모여주시고요. 여기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처음 느끼겠지만은 영하로 지금 내려간 게 이제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영하 2도 내려갔어요. 많이 좀 추우실 거예요, 그죠? 든든하게 혹시 옷들이 있으면 든든하게 입고 오시면 되고요. 10시 반까지 아까 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뒤에 보다시피 다른 데가 틀립니다, 그죠? 나무가 틀리죠, 그죠? 소나무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데하고 앞에 있는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 이런 소나무를 바로 금강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강송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금강송이란 말이야. 엄마 어디서 들었어? 금강산. 하진 않는데 그 이름 뭐야? 하진 안 되면 알아. 서울의 숭례문 국보 제1호를 갖다가 보수하면서 이제 그 재료를 금강송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옛날 경복궁을 갖다 제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웬만한 서울의 궁궐들은 다 이 나무를 갖다 썼어요.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우수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저랑 얘기를 좀 듣고 저랑 같이 이제 숲을 통해서 숲 체험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숲과 좀 더 친해지는 이런 오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송은 바로 보다시피 수영 자체가 이렇게 곧습니다. 아주 곧아요, 그죠? 이 부분이 더 붉어요. 이제 또 잘랐을 때 안에 있는 심재 부분이 심재란에 좀 이따가 제가 단면도를 보여줄 텐데 심재 부분이 붉습니다. 다른 나무보다 많이 붉어요. 이렇게 나무를 잘랐을 때 속이 누렇다 이래갖고 황장목으로 불렸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는 전부 다 실록에 보면은 황장목, 임금의 간을 임금이 죽으면은 그 관제를 황장목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실록에 보면은 그게 장헌대왕이라고 하는 세종을 갖다가 장헌대왕이라 불렀습니다. 그 대왕의 실록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우수한지, 자, 다른 나무와 비교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영 자체도 틀리죠, 그죠? 울지를 내는 불경적을 들어오면서 온통 나무들이 보이는데 멋진 소나무들이죠, 그죠? 바로 이런 소나무입니다. 바로 이 소나무 이름들은 바로 금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백두대간을 따라서 바로 울진 삼척 봉화 영양 지역에 이렇게 나 있는 이 이름이 예전에는 불리기를 강하다 그래서 강송, 붉다 그래서 홍송,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일본 애들이 이걸 갖다 또 되게 붉어 보이니까 적송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 잘 하시네요. 그러다가 그 전에 이제 부르던 이름이 있었죠. 황장목이 또 있었고, 일제 우리가 강복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영동선 철로가 놓이면서 춘향의 역이 생깁니다. 그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 좋은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서 춘향으로 전부 다 직결이 돼요. 춘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춘향목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춘향이 이제 봉화에서는 춘향목으로 불리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황장목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적송이라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여러 이름이 불리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은 속이 누렇고 심재가 70% 이상 차지한 이런 수형이 곧은 이런 나무를 뭐로 통일을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이런 소나무를 금강송으로 불리기로 했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를 이제 금강송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금강송을 우리 단면들 한번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일반 소나무다. 일반 소나무 왼쪽은 바로 금강송입니다. 자, 이 붉은 부분을 갖다 심재라 그럽니다. 심재. 요걸 변재 안에 있는 끝에 형성청인 여기, 그 다음에 숲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심재 부분은 나무에 있어서 자기 몸을 지탱해주는 우리 뼈대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죠? 뼈대 역할. 그 다음에 이 변재 부분은 여기 물관이 있어요. 물을 빨아들이는 물관들이 많습니다. 물을 빨아들이고, 이 심재 부분은 스스로 이제 굳어져 버려요. 더 이상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머니 앞에 잠깐만 앉아보세요. 뒤에 분들이 안 보여.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여. 자, 이게 바로 심재고 이게 변재인데, 요거는 나무 자기 몸을 갖다 지탱해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자, 일반 소나무의 심재 부분은 요만큼인데, 금강소나무 심재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엄청 크죠? 이 심재 부분은 뭐냐? 완전 우리 기름기로 완전히 최적이 되어 있어갖고 벌레들이 쉽게 파고들지는 못해요. 그리고 쉽게 썩지는 않습니다. 요 보다시피 변재 부분은 여기는 뭐예요? 곰팡이가 피었죠, 그죠? 피는데 얘는 안 펴요. 수백 년이 가도 이제 겨우 이제 썩을까 말까 그럽니다. 주변에 한계
나서, 그러니까 벌레가 쉽게 파고들질 못합니다. 나무는 쉽게 썩게 하는 방법이 바로 벌레가 파고들어가고 안에서 파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못 들어가요. 왜? 먹었다가 자기 이빨이 굳어져 버립니다. 송진이 알죠? 송진. 성분 때문에 굳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썩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썩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진 이런 나무와 그렇지 않은 요만큼밖에 안 가져 있죠. 이런 나무, 어떤 나무로 집을 짓겠어요? 바로 당연히 금강송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이테는 뭐죠? 나이테 되게 넓죠, 그죠? 네. 이때는 되게 그 날씨가 어느 정도 비도 잘 와주고 영양분이 좋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큰 거 보면은 얘는 이렇게 촘촘해요. 아주 촘촘합니다. 그만큼 더디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굴길에도 얘는 90살밖에 안 먹고 얘는 200살이 넘어버립니다. 그만큼 더디게 자라면 그만큼 단단하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관리인을 두고 이 사방 20리나 사방 40리 정도 전체 구역을 정해주고 이런 나무가 서 있는 곳에 황장검표라고, 검표, 검할 검자, 이제 산을 갖다가 산에 들어가는 걸 검한다. 나중에는 이제 숙종때 와서는 뭐냐, 봉산지역으로 바뀝니다. 산을 봉한다. 일반인들이 출입을 금하고 남들이 벌채해가는 걸 갖다 막는다. 이래서 이제 봉산지도로 이제 제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 지역도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여기 다들 모이셨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숲의 주인은 우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숲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무들과 모든 생물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집에 갈 때 어떻게든 하다야 되겠죠, 그죠? 네. 그죠? 어떻게 할까요? 똑똑 두들길까요? 어떻게 두들길까? 나무야 들어가도 되니? 하고 물어봐야 되나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오른발로 한번 3번 이제 한번 쿵쿵 이제 딛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얘들은 하든지 지기작 뒤로 쿵 뛰었는데, 자, 이건 아파트 나무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보세요. 뒤로 이렇게 어떻게 됐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줄기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뺑도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층층을 한다. 층층나무. 이름이 아파트나무. 아파트나무래. 5층 아파트나무예요. 자, 숲의 향기는 좋습니까? 예. 공기는 상큼하지요? 예. 이제 숨을 푹 들으시고 천천히 이 숲을 갖다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예. 이 제일 좋으면 이 감성적으로 느끼세요. 숲을 들어오세요. 아니, 놔뒀어요. 네, 돌아서 저리 내려오면. 돌아보고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사람이 너무 많으면 체험도 제대로 못해, 그죠? 이거 뭐 떨어, 빨간 거 이거 뭐지? 뭐 어릴 때 나무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소나무 가지 보죠. 밑에 있는 잎이 없죠, 그죠? 스스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스스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팔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자르죠? 이 소나무는 이만큼 스스로 욕심이 없는 나무예요. 욕심이 없습니다. 높이만 잘 자라려고 이렇게 위만, 왜 다른 나무들한테 치면 스스로 죽어버려요. 스스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클 수밖에 없어.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소나무와 소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이런 관계,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저 마당을 정갈이 썰고 황토를 쫙 뿌리고 어떻게 대문에다가 검줄을 치죠. 검줄에 물을 넣어요. 소나무 가지를 넣죠. 왜 소나무 가지를 넣었을까? 오래 살으라고?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있겠지. 자, 항토는 뭐예요? 항토는 여러분들이 항토를 어떻게 얘기 들었어요? 항토는 무슨 성분이 있어요? 살균작용이 있죠. 바로 땅에 살균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이 항토흙이고 바로
위에 공기를 갖다가 살균 작용하는 게 바로 숯과 바로 솔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피톤치드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 소나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옛 어른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죠, 그죠? 누구한테? 이게 뭐 요즘 의학자한테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해. 예,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런 나무, 여기 꼬리는 저런 나무, 벚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이게 쪽보던 이런 놈들 갖다 짓겠어요? 당연히 소나무로 지었겠죠. 그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만약 임진왜란 때고 우리가 병자호란이고 사실 우리가 6.25 전쟁 끝난 후에 얘들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은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나무의 껍질을 갖다 5, 6월달에 참 보리고기였대. 진짜 아무것도 나는 거 없을 때 4월달에 제일 힘들죠, 그죠? 보리고기라 그러는데 그때 가장 나무에 물이 많이 오릅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안에 있는 달짝지근한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혹시 드셔본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죠? 송구라고 이렇게 해갖고. 자, 얘들 껍질을 벗겨서 같이 죽을 써 먹습니다. 그게 바로 피죽입니다. 그죠? 나무 껍질 피자를 써서 피죽. 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나무, 이 피죽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왜? 섬유질이 많으니까 변비가 생기죠. 똥을 못 봅니다. 어쩌다 똥을 보면 찢어지죠, 그죠?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소나무 껍질을 갖다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피죽이나는 논에나는 피죽 그걸로 다.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가을 때는 그래도 여기저기 곡식들이 나닷들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5월달, 4월달 보리고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네. 우리 솔직히 말해 생식도 하잖아요. 그죠? 솔잎도 먹고 살죠. 그죠? 생식도 하고 송화가루를 갖다 받아서 다식도 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먹여 살린 나무예요. 자, 그거만 합니까? 가을 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가을 되면은 키로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 이번 달에 원래 그랬어. 원래 바로 송이에요. 송이가 바로 이 금강송에서 나오는 송이를 또 최고로 쳐줘요. 향이 좋으니까, 그죠? 바로 양양도 마찬가지 금강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금강송들이 많아. 향도 좋고. 자, 그것만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잘라서 간을 만드는 게 바로 소나무입니다. 맞아. 꾸불꾸불한 나무로 간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나무로 간을 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나무 신세를 져야 돼. 그죠? 그 간을 갖다가 짜면 어떻게 해? 묘를 어디다 써? 양지발은 능선에다 씁니다. 능선에 뭐가 자라? 얘들이 다 자랍니다. 구부정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얘기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소나무도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3, 4년 후에 되면은 뿌리에서 입담하는 게 나와. 그 시기가 나와요. 그 시기. 먹어보셨어요? 그래서 3년을 먹으면은 신선이 된다 그래서 모두.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복령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속에 하면 복령이 바로 소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나무, 죽은 소나무 4년 되면은 여기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는 버섯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꼬챙이를 가지고 이렇게 쿡쿡 찌르면 어릴 때 저도 많이 캐봤어요. 이렇게 찌르면서 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맛은 별로 없어요. 그냥 퍽퍽이 하얘. 그걸 갖다 가루로 내게 먹기도 하고 떡을 백설기처럼 떡을 해 먹기도 해요. 그걸 3년만 먹으면은 바로 신설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이런 소나무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밑에 쭉 보면은 소나무 어린 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데 이 한 고리에 솔씨가 무지 많습니다. 자, 솔방울 하나 우리 한번 주워볼까? 솔씨가 몇 개나 들었을까? 생각을. 네, 뭐 이거 오래된 거네. 여기 펼린 안에 보면은 씨앗이 날개가 달린 씨앗이 우리 2개가 달아 있습니다. 지금 다 나라가 없는데 그럼 요 하나에 2개씩 따져보면은 여기 요 하나에 보통 300개 정도 가까이 솔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한 거래 요 하나만 달립니까? 아니에요. 수만 개가 달리죠.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 지금 보다시피. 그죠? 왜 없을까? 그늘이 멀리 보네. 당연히 씨앗은 멀리 보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날씨가 맑으면 얘가 이제 이게 활짝 펴요. 이걸 벌려서 씨앗을 날아가서. 멀리 바람에 따라 날려요. 날아가네.
이제 바람에 따라 멀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2년 만에 떨어뜨립니다. 2년 만에 떨어뜨려. 얘는 2년 만에 떨어져요. 그거 날리는데 보내고 떨어지고. 지금 씨앗이 없잖아. 여기 어린 묘목이 한 개도 없잖아. 왜? 인간이 뵌 것도 아닌데 이거 자연숲 그대로거든요. 여기는 자연숲 그대로예요. 아무 다른 나무도 뵌 적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없잖아. 얘들은 양수성 식물이거든. 햇빛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못 자라는 거야. 그리고 낙엽들이 이렇게 쌓이니까 빛에 뚫고 나오지를 못해. 얘들은 우리가 갈비 거꾸로 이렇게 갖죠, 살에. 그러니까 땅에 이 햇빛이 잘 받도록 땅을 갖다가 이게 그 얘들이 씨앗이 발화되면은 햇빛을 곧바로 받도록 다 우리가 사람들이 끌어줬는데 지금은 그거 없단 말이야.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나무는 그거다가 셀찌개는 이제 그랬었는데. 싹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생태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를 경영한다. 이상하죠, 그죠? 되게 생태 경영림이란 말이에요. 여기 말이. 이거 100만 평입니다. 여기 전체 관리하는 지역이 100만 평인데 엄청난 지역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이 생태를 경영을 한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여기 이제 잡목들을 다 베어내고 이걸 갖다가 긁어주지 않으면은 얘들이 자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제. 이 100년 후면 여기는 이제 얘들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소나무를 못 봐, 여기는. 그렇잖아. 어린 애들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생태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경영님이라고 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 묘목을 키워서 이제 잡목을 다 베고 다시 세워주고 이렇게 심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태 경영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름드리 나무들을 금능송을 볼 수도 있지만은 가면은 또 전부 다 이게 이런 잡목이 없는 완전히 소나무가 막 찬 지역이 또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런 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가는 내년에 지는 게 내년 그대로 있어요. 푸르게 있어요. 내후년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2년 뒤에. 그렇죠. 예. 자, 얘도 그래요. 하는데 날이 이렇게 맑으면은 이렇게 다 벌려져요. 그죠? 그런데 비가 오면은 얘는 전부 다 오므립니다. 벌려지고 볼 수가 없어요. 얘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섭도 집안에 섭도 조절도 하기도 했고, 그죠? 이걸 보고 날씨를 갖다 알기도 했어요. 얘들은 스스로 죽어서도 자기를 그 씨앗들을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한 이게 아직 그게 남아있어 갖고 이게 떨어졌어도 이게 비가 왔다면은 오므라들었다가 해가 나면은 쫙 벌어지고 이렇게. 이분이 딱 계십니다. 네, 되게 유황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부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장계양. 광계향. 이분이 태계 이양이 아니고 저기 뭐야 이시명. 이분의 제자 중에 또 제자야. 예. 그분이 이시명 씨인데요. 석계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 이시명 선생님의 부인이에요. 근데 왜 여중군자 이렇게 했냐면은 이분이 음식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자기 아들만 7명이에요. 7명을 아주 잘 키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기 아들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거. 그게 들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잘 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예, 좋은 일을 했다. 그걸 가장 이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그리는 게가 여성 중에 군자다 해가지고 이분만 유일하게 여중군자 장계향 해가지고 그분의 그 음식 디미방 이거 이제 쓰신 분인데 나이 70대 70대 써가지고 누구든지 뺏겨가라. 그렇지만 가져가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그 음식 디미방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 공개된 바탕으로 하는 데가 바로 저기예요. 저기가 체험한 저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 서청 유유당 저기 예절관 마지막으로 광산문화연구소 예 저기가 그 이제 그 영양군에서 그 유문열 씨 그 이름을 빌려 가지고 이제 관광객도 좀 유치해 보려고 문화연구소 만들어 준 거고요. 원래 그 유문열 씨의 그 할머니 때 아버지가 살았던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설정사랑 요 위에. 여기. 나무 속에 있는 거. 위험자 돼 있는 집 있죠? 네. 네. 저 집이 그 이문 선생님의 그 본가입니다.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서울 그 뭐야 뭐 창신동인가 뭐 하는 예, 거기서 태어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집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던 그런 집인데 이 자리에다가 그 오리지널 그 터 자리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할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저 위에 강산연구소 그 터에다가 예, 저기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있고 요 음식 기미방은 제가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음식집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항상 가보면은 그 쓰레기가 항상 이렇게 차여져 있어요. 그래도 음식점 들어간 입구에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뭐 음식점이 쓰레기가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구경하시고 예, 한번 가보실 거니까 가보세요. 오늘 손님들이 와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 아들의 호를 따서 이게 청암입니다. 그래서 청암정이고요. 옛날에는 청암정이 아니고 구암정입니다. 구암정. 구암정인데요. 왜 구자는 거북이 구자를 써서 구암정인데 그 바위 암자 써서 구암정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요 나무 있죠? 단풍 밑에 여기 보면 저기 전체 돌 보면 무슨 모양 같아요? 거북이 맞습니다. 예, 거북이 맞습니다. 그 거북이 구자 써서 예, 구암정인데 저기가 지금 불룩 나온 데가 머리 부분이고요. 밑에 이가 발을 이렇게 뻗치고 머리를 들고 있는 형상이고 이쪽이 지금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지금 정자를 지어졌고요. 이 정자는 약 7년간 지어졌습니다. 1919년에 내려오셔가지고 중재 선생님께서 이제 지어서 1526년에 지어졌는데요. 약 7년간 지어졌는데 예, 중재 곰벌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지어졌는데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예, 정인데 여기 구암정인데 저쪽에 보면 지금 별마루가 들려져 있죠. 자, 안에 보면 별마루가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춥습니다. 추워서 옛날에는 저기서 주무실 수 있게끔 불을 떼게끔 만들었는데요. 불을 떼니까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연기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재 선생님께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고성에 지나가기에 여기 왜 이렇게 내가 잠을 잘 수 없는지 참 이상하다고 좀 어떻게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고성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냐고 지금 이 거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거북이 덩이 타서 이상한 연기가 나고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그래서 안에 이제 그걸 다 뜯고 마루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처를 하시는데요. 보면 대부분 정자를 얘기하면 뭐 이제 뭐 풍요를 들리기 위해서 뭐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중재 선생님께서 도학 공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었고 중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 마을에 내려올 당시에 보면 그 기묘사와 연루됐거든요. 그 홍국파가 살인파에 의해서 다 밀려 나온 세상인데 이 혼탁한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도학 공부를 위해서 이 정자가 지어졌는데요. 보면 다른 정자들 주변에 여기 지금 나무가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탁한 세상과는 나는 단절하고 싶다. 어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게 어떻게 중간 물을 거북이가 좋아하는 물을 둘렀기 때문에 복례섬을 그러니까 바다 위에 한 군데 있는 어떤 복례섬을 연상을 하게 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신선의 세계를 뜻합니다. 어떤 나만의 도학공부 신선의 세계. 그래서 여기 지금 돌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 돌다리도 어떻게 신선의 세계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게 놓여졌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긴 직선 돌다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여기 양쪽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날개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쉽게 자손들도 올라갈 수 없는 정자라고 그럽니다. 일정한 그 학벌이 없고 그 학문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여기 올라갈 수가 없었고 공부 못한 사람이 올라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요즘 말하면 고급 세미나실 같은 그런 장소였거든요. 고급 세미나실 같은 경우라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 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돌다리를 지나가면 약간 어지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할 때도 왜 여러 가지 효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 건물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요 밑에 한번 여기 보면 성암수석이라는 전서체가 있습니다. 전서체는 조선 중기의 전서체의 대가인 미수허목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기 이제 안동까지 오셨다가 여기가 참 아름다운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분이 그 당시 연세가 88세랍니다. 요즘 88세면 100세가 넘으시는 근력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도 봉화하면 오지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 오고 싶지만은 체력상 못 와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가셔서 이제 저
글씨를 써줍니다. 족자를 써주시고 이제 하인이 그거를 들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지막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안에 또 보면 태계 이양 선생님의 글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식 남명 선생님의 청암정이라는 글씨도 있고 김력 선생님의 그 뭐 대문장가 있는 거 김력 선생님 보면 이런 여러 편판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우리 뭐 집들이 하면 뭐 뭘 사가듯이 옛날에는 이런 유명한 정자에 오면 시를 한 수 적어 주시든가 뭐 글씨를 적어 주시는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걸 보더라도 아 중재 선생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여기는 되게 덥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 한 3, 4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시원하거든요. 바람도 잘 불고 그래서 네, 참 시원하고요. 한번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설명 끝났는데 와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화장실도 가시고 지금 우리가 그 박물관이 지금 오픈이 안 돼서 가는데 그 안에는 다른 것보다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 시험 답안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동고떡 떡 높이가 한 이만큼 됩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쓰는 동고떡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 고서들이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나중에 차에 오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로 합하면 한 401년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계집이 안 이랬어요. 왜 아니냐면 양대가 아니 청했습니다. 간직생활 하면서 청해가지고 배설을 하면서 그 부정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초가집에 살았는데 강해군 때 지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돈을 이제 부잣집을 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지을 때 딸이 와보니까 여와 사는데 와보니까 때를 굶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돈이 되는 분이 이제 자기 딸은 굶지 마라 힘들 대로 우리한테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한꺼번에 짓지를 뭐하고 자꾸 연달아 이렇게 지어가지고 집이 현재 이 원치하고 행랑채 저 밑하고 그 사당하고 이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집이 세 채가 뜯기고 한 담장을 반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군에 얘기하고 문화리 청에도 얘기했는데 이상하게도 뭐 어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세월이 조금 흐르면 이제 또 누가 이제 또 해주겠지요. 주고 이런데 이 몽룡이라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선조한테 13대 저한테 13대 선조 되시는 이성이 여론이 이몽룡입니다. 왜 이몽룡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춘향전에 그 사또의 아들이 썸도 없는 기생딸하고 살았다 이렇게 춘향전에 그걸 써놨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 춘향전에는 독자들한테 흥미를 돋우기 위해 가지고 가장이 많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자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쓰면은 목숨을 부전히 뭐하고 우리 선조도 그 양반 채통을 못 차린다 이렇게 돼가지고 불리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작자가 쓰기를 자기 이름을 숨겼고 바로 성을 이시로 건치고 이름을 몽룡으로 건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손들도 우리 문집에 보면은 이 어른이 하루에 술 2잔밖에 안 잤었고 종일 있어서 서너 마디밖에 안 하고 또 여자를 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춘향전에는 반대로 그걸 써놔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런 걸 갖다가 자꾸 뭘 밝히면은 안 된다. 밝히지 말고 숨굿자 이런 걸로 내려왔는데 13년 전에 연세대학교 설성김 교수가 이 몽룡이 누군지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더라. 30년을 퇴물로 가지고 밝혀냈습니다. 밝혀냈는데 한 서너 분이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보니까 딴 분은 해당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선조는 해당되는 게 왜 해당되나 하면은 춘향전에 나오는 시하고 우리 문집에 나오는 시하고 똑같은 내용이 우리 문집에 실려가 있고 또 남원에 한 바퀴 돌았는 전라도로 한 바퀴 돌았는 그 행선지가 같습니다. 같고 이래가지고 줄거리가 희대하고 그런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바로 이 어른이 이몽룡이라 하는 분이 바로 성이자 성자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왔는지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이 어른은 본 성품이 배설하고 돈하고를 관심을 두지를 안 하고 항상 임금한테 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바른 말을 많이 하니 임금이 믿다고 일부러 자천해가지고 오기고 수령을 변방기대 경기 참가하는데 이런 데 일부러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생활이 좋으니까 임금이 나중에 생활비를 못해줬어요. 하도 청하니까 자기 봉급을 백성들한테 농가를 주고 봉급을 주고 자기는 때를 굶다시피 그래 했더니 임금이 그걸 알고 그 남원에 가가지고 청한 사람이 남원에 가면은
암은 검은새가의 아들이라도 벌을 준다. 이래가지고 남원에 가게 돼가지고 춘향전이 생겼습니다. 춘향전은 생긴 지가 말하자면 1644년도에 전후에 춘향전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춘향전은 그 성춘야이라고 하지만 성춘야이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면은 우리 문집에 그런 것도 없고 단지 관광객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줍니다. 저는 관광객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글양으로 말하기로 어떤 분은 연안이시라고 어떤 분은 덕수이시라고 어떤 분은 또 전주이시라고 어떤 분은 진보이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덕수이신 또 누구냐 물어보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로 한 바퀴 돌 때 남원에 가지 뭔 기생을 건드렸답니다. 그분이 바로 말하자면 월배라고 확실하게 드러나면 성춘야는 덕수이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통일된 말이 이시라 하는 거 보여 춘향이가 이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춘향묘에 갔다 온 분이 와서 말하기를 이 뭐라고 그 표시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남원에서 저를 초청할 겁니다. 하면은 남원에 그 가면 춘향축제 때 가가지고 그 춘향묘를 한번 일부러 가가지고 확인하러 갈 근데 겁니다. 남자분들 밖에 노인네들 나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캄캄하고 옛날 불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말통 같은 거 해놓고 남자분들이 서서 볼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택에 딸린 유일한 화장실입니다. 이게 400년대 이런 옛날에 이거 고택에 딸린 이 화장실에 여기 되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지금 의사소나무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휘었죠. 저쪽 아니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저 왔다 갈게요. 잠깐만요. 일로 한번 보실게요. 있거든요. 바닥을 향해서 이제 충주를 펴하듯이 이제 이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소나무를 한번 만지면 길을 받는데요. 성경 선생님은 그래서 길을 받아서 요즘에 아까 우리 TV 보니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기도하고 난리던데 이거 취직이나 뭐 하면 만지면 길을 받아 가신대요.